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책에 어, 애초 이제 그 근래 강의를 시작한 게 이 책의 네 단원 중에서 제일 첫 단원 자기의 재발견이고, 그 다음 함께 살기, 여기에 또 다시 중간 단위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맨 앞은 인연 있는 사람끼리 공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공존. 이 부분을 먼저 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요 두 번째 단원의 맨 세 번째 마지막 함께 사랑하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를 이제 공백을 넘어 가지고 어, 두 번째의 세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의 다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또 아주 좋습니다. 아마 이 책에 있는 소제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사랑의 자유를 대폭화하라입니다. 마치 이제 그 우리 오래전에 있었던 자유부인이라는 그 제목이 생각나죠. 그리고 159페이지 왼쪽에는 그러니까 위인들의 명언 같은 것들이 이제 원래 조금씩 인용돼 있죠. 전진하고 있지 않고 현재 있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 퇴보하는 것,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유혹적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적응하고 그렇게 그대로 지내고 싶죠. 이제 이것이 이게 삶의 본능,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하는 이런 것을 가장 우리가 아, 유혹하고 이제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미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이러한 의지는 중요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많은 경우 이것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자기나 주변의 위해서 자기의 성장과 그걸 위해서 그래도 사람은 반복하고 싶어하는 거죠. 가령 이제 또 회사 같은 데서 사람이 새로운 일을 배우죠. 그런 건 대개 한 10년 내지 그 정도 되면 대개 일은 끝납니다. 이제 배우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현상 유지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음,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는 30년 근속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근속하면 물론 30년 근속한 분이 10년 근속한 분보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경우 또 이제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자기의 일을 배우는 것이 자기 성장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10년 남짓 이런 데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숙련된 노동자가 회사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는 더 성장이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다른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산성과 그 노동자 스스로는 뭐 자식 양육 등 가정사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30년 이렇게 근속이 필요하기도 하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또 그러니까 그야말로 10년, 물론 뭐 되게 10살부터 시작하고 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 상당수는 그래도 실전은 대개 20세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아주 원숙할 경우 때는 또 체력의 어떤 쇠퇴기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치된 부분, 그 부분이 그 짧은 기간이 또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소문 인용에 너무 많이 또 자세히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여성들에게 사랑의 자유를 대폭화하라. 이것을 그럼 이제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날 때 여자는 출신을 막론하고 여성적 매력이라는 천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뭐 많이 얘기된 이 책에서 제가 많이 얘기한 것이죠. 여자는 미리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남자는 재벌 상속인 등이 아닌 바에야 아직 세상에서 이뤄놓은 성과가 없다. 젊은 남성 20대 초반에 초중반 정도의 젊은 남성은
예, 재벌을 뭐 상속자산이 있다고 보증되지 않는 한은 되게 이렇게 자기가 뭐 가진 것이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거래가 있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보증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그 자기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지만 어?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어떤 주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입장이죠. 이럴 경우 여기 객관적인 확실한 어? 재산이나 신용이 있는 쪽에 이쪽은 아주 자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니,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젊은 남자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자가 뭐 물론 외모를 보고 어느 정도 남자를 호감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삶의 생활력, 강한 생활력을 우선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요인이지 남자의 외모나 뭐 그런 것이 그 애초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검증한 자료가 부족하니 남자는 자기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각종의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거고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이 책에 이 단원에서 자꾸 이렇게 다 뻔히 하는 얘기, 이 책에서도 특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 뻔히 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건 여기서 무슨 또 중요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각종의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지금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훗날 당신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강해야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진짜 어떤 업무적으로의 생활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복잡한 걸 다 검증해 주긴 어렵지만은 가령 남자가 예전에 그 압구정동 잔혹사인가 거기서 나온 장면이죠. 고등학생들 애인 그러니까 주인공이 부러워하는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후보 앞에서 주먹으로 꽝 하고 벽을 칩니다. 그래서 주먹에 피가 나죠. 그러면서 여자 앞에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런 말 하니까 여자는 그걸로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퍼포먼스니까 여자는 이제 그것으로 탁 그냥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거죠. 남자를. 이런 면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남자답고 꼭 공격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그래 강한 면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 같은 데서 조직 사회에서 이제 지금도 특히 그렇죠. 이제 뭐 1인 기업 뭐저 그런데 그렇게 한데 봐야 자영업 한다고 해봐야 크게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대기업 조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큰 조직에 있어야 요새는 또 많이 버는 경우가 많죠. 큰 조직의 이제 안정된 생산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조직에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여러 관계들이 많이 복잡하고 특히 상사 뭐 주변 뭐 수평으로도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대개는 또 상사 이런 높은 사람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속된 말로 갈구는 이제 수모도 겪고 그런 것을 이제 무슨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옛날에 친구 앞에서는 이런 걸 영어로 휴밀리에이션 임뮤니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 모욕 감내성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 면역성 이런 것이 있어야 조직에서 살아남고 조직에서 중상위 높은 위치에 고임금까지도 승진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도 잘 풍요롭게 이제 인생 중반까지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표현 쓰니까 또 요새는 또 그렇죠. 하여튼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남자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여성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이 노력할 때 이제 여성의 부모라든지 그런 이제 쪽에서 많이 또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죠. 사윗감 후보들한테 그냥 가진 모욕 그냥 뭐 그런 걸 주고 그래도
사랑한다면요 그런 건 극복한다. 사실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원래 정해진 인연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앞장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그런 이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그 자기 처가 후보 되는 집안의 윗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가진 이제 그 모욕이나 고난을 받아도 그걸 견딜 만한, 그래야만 큰 조직에서도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앞서 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현생에서의 목표, 그것이 정말 이제 어떤 소물적인 거가 아니라면 견디는 가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정말로 진짜 여성, 그러니까 처가 저기 그 후보, 처가 후보 댁에서 정말로 이제 어떤 그 대의를 위한 용기를 가진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시험을 준다면은, 근데 다만 좀 이제 그 남자성이 이제 그 사위 후보 남성이 어떤 이제 무슨 그 가령 조폭이라든지 좀 이제 상당히 좀 자존심만 강하고 자영업만 했다든가 좀 여러 가지로 그 영혼의 발전 단계에서 생존형 상태에서 머무르고 규율형 단계를 이제 거치지 않은, 요 생존형 규율형에 관해서는 저희 여기 단원 앞선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존형 수준에 머물고 규율형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할 그런 아직 초급 단계의 영혼이다. 사윗감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경우는 처가댁에서 그러니까 제시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 조직과 그런 데서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모를 견뎌낼 수, 그런 시험을 한번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견디고 그 사회 시험에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생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조직과 규율에 잘 맞는 생활을 하고, 이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보탬이 되니까, 이러한 어려운 연애 이런 것은 앞서 장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은 자기 영혼 자체도 승격시키는 거니까 해볼 만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착각으로 그러면 물론 안 됩니다만은, 자기의 영혼적인 어떤 단계가 이제 규율형에서 넘어가지고 이제 그 성취형도 사실 겪어야죠. 물론 조직에서 이런 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형 그 이상, 혹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눈이 이제 좀 자신 삶 이상의 그런 것이 있는 포부가 큰 사람, 사윗감이, 그런 사람이 어떤 이제 그 처가댁의 그런 그 조직의 적응성 정도를 시험하는 그런 정도의 사윗감 테스트에는 그렇게 어찌 보면 큰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정말로 자신의 영적 성장에 정말 도움되는 것인가, 그건 회의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물론 그래도 물론 자기가 그쪽에 그 시험에 합격해서 같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는 물론 그것이 좋은 성취일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단계가 그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좀 잘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훗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대다수의 이제 보통 남자들의 숙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젊은 시절이라도 좋은 학벌이나 고시 합격 등 우수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이미 성취를 보인 남자는 추가의 퍼포먼스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젊을 때 참 그런 것들도 참 어릴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남자 같고 그런 걸 평가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테스트, 이제 고시를 합격했다든가 박사가 됐다든가 뭐 또 좋은 대학의 의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그런 아무런 테스트 없이 그냥 여자가 하자고 그러죠. 열쇠를 가지고. 지금은 뭐 달라졌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남성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퍼포먼스를 요구한다. 이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다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다운 걸 검사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미 여자를 이제 행복하게 해줄 만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자의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합니다만은 여기 다시 또 단서가 있죠. 하지만 그런 이들도 자기와 비슷한 자격 수준의 여자와 교제할 때는 마찬가지다. 뭐 예전에도 뭐 검사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남자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 연속극에서 검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자한테 전화를 거는데 여자가 툭 끊어버려. 더 하지 말라고. 이 경우는 그런데 그 여자도 가령 고시합격자 검사 정도 수준이면은 같은 수준이면은 똑같이 또 여자는 또 그런 퍼포먼스를 요구하죠. 남자가 이제 뭐 단지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조건은 마찬가지니까. 그럴 경우 그러니까 현실 조건이 마찬가지라면 역시 여자가 선천적으로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선 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은 흔히 남녀 교제에서 남자 쪽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들 하지만 이거 적극성을 보인 쪽이 남자다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적극성 여부는 남녀가 관건이 아니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문제이다. 아까서 설명한 거 여기서 본문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끼리 교제에서 남자는 안 가진 자의 입장이다. 누차 말씀드렸죠. 사회의 계약 관계에서도 신생업체가 굴지의 대기업과 거래를 계약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왜냐하면 그 신용의 차이가 나니까요. 신생업체가 어떻게 당신이 뭐냐 뭐 그렇게 물어볼 때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 그 당장의 보고서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걸 많이 보여줘야 되죠. 근데 저 대기업이야 뭐 이미 다 검증된 쪽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든든하니까 모든 계약 관계에서 이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되는 입장이죠. 가진 것이 없는 쪽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분명히 외모로서 가진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고 남자가 온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것은 뭐 사회 거래라면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의 혹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이제 보증 수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또 뭐 여성 입장에서는 모든 여성이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건 또 이제 상대적인 것이고 여담으로 제가 쓴 시가 그 있죠. 미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성일수록 구애자에게 겸손해야 한다. 제일 아름다운 여성 아니래도 세상의 여자는 많기 때문이다. 한편 가장 매력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구애자에게 도도해도 된다. 그녀 말고는 세상에 다른 여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 형식으로 쓴 말인데 진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남자가 구애를 해요. 근데 아름답다 자기가 미모가 있다고 도도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아름다운 여자 줄줄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금방 자기 위치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잘난 여자일수록 구애자한테 겸손해야 한다. 혹은 내 여자 중에서 말석에 있는 여자라면은 어떤 사람이 구애를 했는데 듣잖았다. 그러면은 사실 그 다음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더 이상 없죠.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 이후의 남자는 없죠. 그러니까 맨 밑에 여자는 더 이상의 남자가 선택의 여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남자가 구애하면은 얼마든지 도도해도 된다. 제일 후순위의 여자는 그런 얘기인데 좀 이제 패러독스 억설이죠.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구애하는 사람의 그 이상 그거를 고려 안 한 이제
문장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또 약간의 일리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기에 사실 잘나고 그런 여자가 이제 원하는 시기에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여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의 여성도 어떤 그 사람이 대꾸회를 할 수 있는 남자와 이게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제일 아름다운 여성한테 구애한 여자는 제일 잘난 남자 이겠죠. 근데 제일 아름다운 여성의 거절함은 제일 잘난 남자는 그 다음 제2 순위의 여자한테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여자는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여튼 요 책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또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이 다음 단원의 페이지에서 다음에 합니다. 160페이지. 어떤 젊은이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보증된 재산이나 능력만을 중요시하고 남자의 훗날의 잠재력은 믿지 않는다며 여자의 속물 근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자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그냥 자기가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고 그랬는데 여자가 넌 돈 없잖아, 가난하잖아 하고 이렇게 퇴짜하고, 그리고 나이 물론 먹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젊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20대 중반 정도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제 나이 먹은 남자를 차라리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속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포텐셜 그걸 믿어주지 않고 이제 이미 가진 것이 있는 나이가 조금 먹더라도 그런 남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여자의 것을 이제 남자가 비판하죠. 이제 어떤 일부 젊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의 훗날의 잠재력,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여자가.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기적인 겁니다.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만약 남자가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딱 그냥 보증수표로 나오잖아요, 여자의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수표를 된 그 여자의 것을 보면서 여자를 구애를 했는데 여자 쪽에서는 자기의 보증되지 않은 포텐셜 잠재력을 믿어달라. 이게 벌써 일방적인 이기주의죠. 근데 만약에 그럼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기가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는 여자가 약속하기를 비록 지금의 외모가 당신이 원하는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결혼 후에는 더 예뻐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을 것인가? 이게 믿을 사람 거의 없죠. 예? 어떤 또 철없는 젊은 남자는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여자 성형해서 더 이뻐진다 그런 할 수 있잖아요.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만 이거는 또 넌센스죠. 여자가 뭐 성형을 한다 이런 거 그걸 좋아하는 남자 또 별로 없죠. 근데 성형된 여자를 속아서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이미 뭐 결혼 후에 성형을 된 거를 바란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여성은 이렇게 보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다는 거, 남녀의 사이는 대칭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가장 ABC 갑입니다. 맨 앞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이렇게 연애에서 여성은 젊은 시절에 남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며 여자는 어드밴티지가 줄어드는 반면, 이런 유리함이 줄어드는 반면 남자는 자신의 인성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도, 아까도 나이 좀 먹은 사람도 여자가 이제 선호한다고 그랬지만은 남자는 자기의 인생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도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구애할 수 있는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대신 또 강점이 있다는 얘기죠. 젊은 시절에 그 불리한 거에 따라서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다 강점이지만 적어도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뭐 그 정도 안팎에서 뭐 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면은 그 정도는 결혼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부족할 거 거의 없죠.
다만 그때까지 혼자서 참아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30대 후반이나 40 정도, 아주 40대 아주 초까지는 그렇게 뭐 그 정도 나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남자가 불리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직장 생활만 성실히 하거나 사업도 여행이 아주 잘할 수도 있고, 능력이 좋으면 사업도 잘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만 웬만한 직장에서 40세 가까울 때까지 성실하게 잘하고 그때까지 크게 낭비 안 하면 충분히 좋은 자기 재산도 모을 수 있고 훨씬 더 오히려 결혼 잘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참아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 그렇죠. 사실이 또 그런 경우가 그 40대까지 남자가 30대 후반 될 때까지 사실 그 나이 되는 그 좋은 직장 가진 남자들은 여자들 애인이 많지 뭐 다른 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좋아하는 여자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또 그런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그때 되면 이제 이미 결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삼아냈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경우가. 자연의 섭리로는 남자는 자식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자는 자식이 성년이 되기까지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생리식이 능력을 놓지 않는다. 이것은 뭐 비단 40세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좋은 뭐 인연이 좋으면 50대, 60대에도 이렇게 남자는 이제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섭리가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자식만을 두어야 하므로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건강히 사는 가능성이 클 때만 생식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20, 30대 정도에만 한창 되고 여자는 40대, 요새는 뭐 평균 수명이 기니까 40대에도 때로는 50대에도 뭐 가능은 합니다만은 하여튼 옛날에는 많이 좀 어렵다고도 그랬고, 그리고 하여튼 적어도 아주 많으면 상당히 토픽감이고 좀 어렵죠. 예. 자식이 20세가 될 때까지 건강히 살 확률이 높아야 그래야 여자는 아이를 갖는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는 이제 결혼과 그런 거에 대한 결혼에 유리한 연령도 기간이 짧다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유리하지만은 그만큼 또 자기 선택 기간이 유리한 그 선택의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같은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도 여자가 또 양다리 많은 또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많고 또 바쁘게 또 자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무슨 뭐 많은 고른다는 둥 무슨 뭐 그냥 그 무슨 뭐 타선적이라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오히려 그야말로 진짜 여자를 책임질 자격이 부족하니까 진짜 아까 얘기대로 35, 그 40대 정도까지 뭐 참을 끊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남자가 20세 성년이 되어 자기의 직업을 찾아야 하듯이 좀 너무 또 이 보수적인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만은 직업을 찾아야 하듯이 여자에게 혼인과 사랑은 성년이 됨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일생의 진로로서 중시되어야 한다. 저도 사실 뭐 20대 초반이나 그럴 때 그 그런 나이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찾는 걸 보고 참 좀 야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이토록 여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만 얘기되는 문제는 이토록 일생에서 중요한 혼인과 사랑을 아직 세상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20대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자는 이제 세상을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20대는 상당히 순수하고 젊고 세상을 잘 모르죠. 물론 이제 인연에 의해서 본능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이 맺어진 경우가 또 제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토록 일생에서 중요한 혼인과 사랑을 아직 세상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20대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운이 닿거나 주변 환경에 따르면
20대에도 혼인이 물론 가능하지만 운이 낳거나 주변 환경이 따른다는 건 이 좋은 인연이 일찍 나온다든가 주변 환경, 가정이 넉넉하든가 자기가 어째 능력이 좋다든가 해가지고 20대에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3, 40대에도 가능하지만 여자는 이제 3, 40대에도 물론 여성도 가능하죠. 하지만 또 뭐 대부분 또 이제 조건이 못하고 이제 하여튼 성숙이 되면 될수록 40대 후반 정도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판단력과 성숙이 올라갈수록 정신의 성숙과 반비례하여 조건과 상황이 불리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성은 이게 불공평하죠. 신은 참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양반집이나 지금의 명문가라면 지금도 명문가, 재벌가 이런 데서는 사실 거의 중매로 하죠. 세상 일을 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부모가 친히 대상자를 골라 부모의 권위로서 혼인을 성사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과거의 명문가도 그렇고 부모가 어쨌든 능력이 있고 충분히 딸 아들도 그렇지만 특히 딸의 경우 자식이 이제 부모의 능력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뭐 그런 정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에 따라야만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섭섭한 얘기지만 하여튼 부모님의 어떤 물심의 권위가 있을 때는 따르기 때문에 자녀가 그리고 부모의 되게 더 현명하고 세상사적인 그 집안이 서로 어울려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 조건이 비슷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모의 권위로서 혼인을 성사시키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반드시 그런 방식의 혼인만을 모범적으로 권장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또 안 좋게 보는 정략결혼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 부모님의 그것은 자꾸 또 타산적인 걸로 보고 이건 이전 단언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에게 사랑의 자유를 더욱 허락해야 한다. 여성들이 자신에게 구애하고 청혼하는 남자들을 장래의 불안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습과 제도를 더욱 개혁해야 한다. 한 번 구애를 받아들이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부과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젊다기보다 어린 여성이 이렇게 자기를 죽고 살 여자 따르는 남자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한테 철커덕 평생 같이 결혼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그 결정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상당의 경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좀 받아들이고 불쌍해서라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런데 이제 한번 받아들이면 그것을 마치 그냥 또 그냥 부모님이 권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택한 거 자기가 어릴 때 그럴까 20대 초반에 그렇게 한 것을 평생 그래 짐으로 줘야 된다. 이것이 참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자체를 이제 물론 여자가 이제 이 마음이 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매도하는 이런 관습도 바꿔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 혼인을 척커덕 신고를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이혼 안 해주면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또 신중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건 법률 제한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정말 맨날 그냥 여야 그냥 무슨 자기 보수 진보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 정략적인 걸로 싸우지 말고 정말 이런 이제 진정하게 민생의 행복 물론 경제적인 제도 같은 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잘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상당히 그러니까 일부 뭐 시인이나 문학인 뭐 국회의원도 있었거나 있기도 한데 아유 이런 쪽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인간이 정서를 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명예를 쌓아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그래서 162페이지 위에 쪽에 어떤 게냐면 이건 일종의 진짜 국회에서 할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제 권한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걸 할. 그래서 제안만 해놓고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현명한 어떤 언젠가라도 그런 이제 사회적인 정치인이 한번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언젠가는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162페이지 물론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도 그럴 권한을 가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는 구애의 자유와 폭은 넓혀주되, 그러니까 남자가 구애하는 거 그런 걸 또 자꾸 또 이제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 특히 또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엄청 탄압을 해서 그냥 엄청나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 그냥 비극이 많이 일어났죠. 사랑을 깨트리는 그런 거, 남자의 구애를 갖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억제를 해서. 근데 구애의 자유와 폭은 넓혀주되 남자에게, 여자가 받아들인 다음 연애와 혼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부과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행위를 일단 했다든가 그 경우는 아무리 여성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아무리 순순히 했고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그 남자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간청해서 고객한테 이거 좀 사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객인 할 수 없이 불안상에서 샀어요. 그 경우에 물건값을 안 줘도 됩니까? 상인이 그 간절하게 그것을 부탁했다고 해서 불쌍해서 사줬다고 해서 그 값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런 표현 아주 거부감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표현하려면 그럽니다. 여성이 남자를 짝사랑해서 정말 하루라도 한번 같이 지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지냈어. 그래가지고 남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놓고서 그때의 일을 가지고 야, 니가 원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입 싹 닫고 들어왔잖아요. 이런 자가 파렴치범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못하니까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성폭력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위 성교인데 분명히 강조하지만 남녀 성관계는 물론 여성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남자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와의 어떤 이제 그런 한 자리라고 해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가 얻은 것이고 여자는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소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환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공한 것입니다. 남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근에 그 낙태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낙태죄는 사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낙태죄는 폐지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렇게 뭐 저출산 막 나아라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오히려 이런 홍보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피는 겁니다. 상당히 주위 사람들은 그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그냥 낳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야 좋다. 그런 얘기는 정말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응?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벌고 싶어도 안 벌리는 걸 어쩌라고 그렇게 자꾸 돈 벌라고 들볶습니까? 나라에서. 그런데 문제는 낙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그러니까 충분히 낳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기르기 싫어서 낙태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근데 뭐 억지로 나오면 뭐하냐 그런 소리지만은 원래부터가 다 출산이 다 그겁니다. 남녀가 사랑의 쾌락과 이건 다른 단어는 여기의 다른 챕터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의 쾌락과 여러 가지 것을 즐긴 거에 대한 그 하늘이 내린 이제 대신하는 의무입니다. 그런 보상해줘야 되는 자연의 보상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는 오히려 존속은 돼야 되는데 근데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여성에다만 이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이제 현행법 여성에게 부과하는 거 그런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접근이 어렵죠. 이제 특히 강간죄가 무거운 것은 이제 원치 없는 임신의 잠재를 만든 거 그것은 엄청나게 죄기 때문에. 근데 만약 낙태가 자유로워진다면 이런 강간죄에 대한 어떤 그냥 죽일 놈 한식의 그냥 그런 것 관습도 조금 덜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건 또 그 문제고, 낙태죄를 어쨌든 여성에게 전적으로 씌운다는 거에 대한 문제고,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씌우지 말고 그 원인 제공자인 남자한테도 공동 책임을 하게 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낙태를 하는 것은 뭐 잘못이고 죄지만은 허가를 엄격히 해야 되지만, 그건 다 어쨌든 간에 책임은 그 원래의 남성으로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그런 모든 게 책임을 같이 지면 그만큼 남자가 이제 원했다고 해서, 여자가 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파렴치범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책임을 같이 지니까 여성도 남성에 대해서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사랑을 제공해주는 문턱이. 그러니까 결국 남자한테도 더 좋은 겁니다. 파렴치범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낙태죄 같은 건 존속하되 그 남녀 공동 책임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 책은 시사의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책도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고, 다만 지금의 생각으로 이제 해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시사와는 관련된 없는, 지금 일의 사건하고 관련되지 않는 일인데, 이번 이제 시사 낙태죄 폐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임신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다만 여자에게는 연애와 혼인의 책임을 최대한 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결론으로도 나오겠지만은, 여자애는 이제 이미 자연히 책임을 부과하고 있죠. 임신이라는 그 중차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습적인 책임은 여성에게는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덜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연애와 혼인의 책임을 최대한 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나누고 휙 돌아서는 문자는, 아까 제가 파렴치범 범죄까지도 현행법에는 이제 합의 이상으로 한 거는 범죄까지는 아니죠. 이게. 근데 파렴치범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여자가 돌아설 수도 있죠. 물론 남자도 마음이 약하거나 그 정이 약하거나, 혹은 또 여자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냥 분해하면서 여자한테 그냥 자꾸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자가 돌아설 경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도덕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관습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자꾸 이렇게 지탄하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남자가 심지어 여자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남자가 능력이 없고 남봉꾼이라서 돌아섰다, 그거는 어쨌든 여성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도 이혼의 결정을 비롯하여 이혼의 조건에서 여성에게 재산권, 양육권 등 모든 면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주도록 해야 한다. 여자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하고 생각하기에, 혹시 결혼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다 되고 그랬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도록 거의 그렇게 해서 법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은 쉽고, 물론 또 유리한 조건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 또, 그러니까 일부 남성 권익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또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하면 얼핏 여성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페미니즘 사상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성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거, 최근에 그냥 벌써 10여 년 됩니다만은, 군 장교 그런 거에는 여성을 많이 진출을 시키고 평등하고 여성도 장성이 되고 막 승진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면서, 가급 그냥 사병 같은 거는 여성은 면제되고, 군 평균 임금을 봐서 남자는 평균 임금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걸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이제 그 장교 이상만 하고, 나 사병보다 더 힘든 장교는 여성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성은 부적합해서 못한다. 물론 여성 사병을 꼭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말하면 또 그냥 여성을 위한 무슨 뭐 시설, 합숙 시설, 그럼 시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성은 그러면 안 하면, 남자도 체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공익근무하는데, 여성은 당연히 자기가 군대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냥 공익근무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공익근무 얼마나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뭐 여성 뭐 보육이 가장 적합한 이제 그 복지 시설, 장애인 도우미.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본 어떤 중증 장애인 여성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중증 장애인이니까 오히려 장애인 보조원이 더 기피합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이제 더 힘드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을 오히려 좀, 그리고 간병이라든지 그런 특히 또 그리고 또 보육원 같은 데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자질 미달 보육원이 어린이를 이제 어떤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사실 우수한 이제 변호사라든지 뭐 더 의사 더 우수한 여성 인력이라도 젊을 때 세상 경험도 할 겸 한 2, 3년 동안 그 공익근무해서 보육원이나 복지시설 장애인 도우미 보조원 활동 보조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 우수한 사람들은 그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기피하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명령해서 가면은 배정되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복지 시설을. 근데 특히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성의 이런 당연한 의무 같은 건 아주 그냥 싹 그냥 언급도 안 하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목적이 이제 그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또 다른 게 목적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정치적인 것이 되니까, 이건 뭐 다른 단어에서 다른 데서 조금 얘기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남녀든 뭐든 권익을 옹호하려면 여성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페미니즘 사상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소유인양하고자 하는 권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집안에 짱 박혀 있으니까 나는 뭐 얼마든지 뭐 밖에 돌아다니고 딴 여자도 사귀고, 여자가 뭐 이혼하면은 그만큼 지도 그냥 이혼 경력 쌓고 불리하니까 못하겠지 하고, 그냥 웬만하면 여자를 그냥 땅 집에다 갖다 놓고 남자가 이제 좀 칼자를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결혼 생활들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적절할지 모르지만 또 비유가 나와 있죠. 그러나 노동자의 비유, 아까도 여성의 그 문제를 또 이제 상품 판매 비유를 했는데, 그걸 상품 판매에 비유했다고 분노한다면, 아니 상품 판매가 그럼 저급한 일입니까? 다 우리 생활의 기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 소화하도록 합시다. 제시하기 좋은 비유들이니까 다. 노동자도 결국 이것도 상품 판매나 마찬가지로 고용하는 것. 노동자도 해고가 어려우면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가 곤란을 겪죠. 해고가 어려우면. 지금 그렇게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또 보수지 뭐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노사정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러는데, 노동자 사용자 그거 정치, 아니 이런데 무슨, 아니 노동자 대표한다고 사용자 대표한다면서 이런 고용이란 거를, 취직이란 걸 기정사실로 합니다. 맨날 노사 대립하면서. 아니 취직이 되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구직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노사정 구직 사인이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문 대통령은 물론 좋은 말씀 했는데, 그 조직화되지 않은 90%의 노동자의 뜻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물론 반영돼야죠. 그러니까 편의점 뭐 여러 가지 뭐 치킨집 알바 뭐 그런 분들의 입장도 다 노동자 권익에 돼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노동자라기보단 또 잠재적 취업 구직자죠. 구직자. 완전 노는 구직자들도 물론 있을 테고, 이런 구직자의 입장도 분명히 노사 관계라든지 노동자 처우, 그런 뭐 그렇다고 최저임금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사실 돼야 사람도 함부로 사람을 고용하지 말고, 사람이 이제 최저임금 너무 낮아서 아무렇게나 사람 쓰지 말고, 웬만하면 자영업자도 자기 힘 스스로 다 하고 그런 거 낫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분들이 다 알아서, 똑똑한 분들이 다 할 거니까, 그건 제가 뭐 의견 발표하는 거 아니고, 최저임금 같은 거는. 하여튼 그러나 노동자도 해고가 어려우면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가 곤란을 겪지만, 해고가 쉬우면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기 좋아진다. 당연히 뭐
현대자동차, 기아 뭐 그런 어떤 그냥 아주 든든한 직장에 월급, 거기서 만약 해고가 쉽다면은 정말 그냥 뭐 그냥 좋은 직장들이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상대적인 거고,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가 뭐를 비유한다 얘기는 안 하지만 그 개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자유로운 이런 거 되는 거. 남자가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해고, 그런 노동자와 같은 비유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집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중심으로 수 있는데, 남자를 아무렇게나 여성을 기업주가 노동자를 철밥통이라는 기업이라면 해고할 수 없으니까 노동자가 완전히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를 이제 이혼을 하기가 어려우면 남자는 이렇게 자꾸 큰 소리 치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남자의 권익은 커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해고가 쉽다, 남자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혼이 쉽다, 그럴 경우는 남자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해고가 쉬우면 또 노동자들도 그것이 노동자 권익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 남자는 물론 남자가 여자들 쉽게 이혼할 수 있다, 그러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를 뭐 쉽게 하자 그런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한번 살기로만 해놓고 뭐 섣불리 취소하기 잘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이제 놓을 수 있는 거.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 그 가정의 행복 이런 것은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또 봐야 되니까, 여성의 제가 이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률적으로 관습적으로 여성에게 편파적인 그런 제도 이런 걸 많이 비판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게시물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데서, 단지역 같은 데서 여성에게 편파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훨씬 좋은 화장실을 제공하고 남자들한테는 아주 구석에 조금만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여성 위주로 많이 돼 있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말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은 어찌 보면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 생활 가장 최소의 단위에서 가정에서도 여성이 행복해야 되고 그것이 더 우선돼야 합니다. 그것이 대원칙은 맞는데, 그것은 가계인의 남성의 노력으로서 그렇게 돼야지, 그것을 무슨 큰 조직, 국가 제도로서 여성에게, 그것은 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의 역장이 여성에게 큰 보호 시설을 줌으로써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성을 행복한 서울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여성 위주로 정책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은 과거에 백제 의자왕이 여성 3,000명의 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지금보다 많았겠죠. 가정폭력부터 구해냈잖아요. 백제 의자왕은 3,000명의 여성을. 그렇다고 해서 백제 의자왕을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성을 위해서 좋은 일 한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향한 행복은 개개인의 남성은 이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그것을 제도로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해고가 쉬우면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기 좋아진다. 이 말 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결혼한 부부만 생각하고 애인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남성 그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여성을 향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행복을 누릴 기회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기존의 자기 애인이나 남편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방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면은 그만큼 또 다른 남자들에겐 기회가 많이 찾아오죠. 예? 그러고 방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자는 번복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도 더 쉽게 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다는 건 남자의 구애를 더 문턱을 낮추고 더 쉽게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저 남자하고 행복하면은 훗날의 뭐 그런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는 이제 사랑을 하다가 남자들한테도 계몽해서 많이 또 대부분의 남자는 수긍하죠. 여자가 원치 않으면 줘야죠 남자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데 남자가 좋아하고 그럴 때 여자를 열렬히 좋아할 때 여자는 좀 더 편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거 이런 거는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결국은 이 교제목의 제목처럼 여성에게 사랑의 자유를 대폭 허하라. 여성들에게 자유부인을 더 이상 지탄하지 말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미래의 사랑이고 여성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남성도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미 뭐 근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가늠한 여자들을 다 용서한다. 그때의 관습으로는 완전히 가늠한 여자는 그야말로 그냥 엄청나게 그 여파는 이제 중세까지 다 지나갔으니까 그 사고 방식으로는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너희들이 다 그보다 큰 못지않은 죄들 다 인간들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그때 이미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이미 말씀한 건 다 현대에도 충분히 지금 실현되지는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걸 또 오해를 하죠. 가만 잡고 잘했다. 뭐 이제 뭐 가정 같은 건 다 이제 뭐 다 지키는 것도 다 있고 또 비혼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또 가정은 다 지키면서도 각자 생활은 자유는 갖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주제가 아닌 거 자꾸 설명하다 보면 너무 또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테고 이제 좀 마무리 지어야죠. 이번 너무 길었죠. 음. 계속 본문을 읽으면 다만 구직자가 취업을 하면 책임이 부과되듯이 취업을 하면 월급받아 좋다 하지만 책임이 부과되죠. 사랑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 분명히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남성에게 분명히 부과되어야 합니다. 뭐 사랑했다 헤어지는 거 무한 자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성에게는 좀 할 수 있는 한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다고 여성이 완전히 자유가 됐냐? 그건 이제 세상 섭리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낙태죄의 그거 폐지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남자에게는 분명히 부과되어야 하지만 책임이 반면에 사랑 행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은 자연이 내린 책임, 하나님이 내린 책임, 신이 내린 책임, 아이에 대한 책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런 책임이 1차적으로 있으니까 이 책임이 있는데 무슨 다른 책임을 굳이 다 관습적으로 더 내려봐야 그거에 비해서 더 그렇게 큰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복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더 부담이 될 가능성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에게 사랑의 자유를 대폭 허하라. 약간만 더 허하는 게 아니라 대폭 허하라. 이것을 뭐 남성에게도 똑같이 줘라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번 단원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거. 지금 제목은 여성에게 사랑을 자유를 대폭 허하라는 가장 좋고 명쾌한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나올 제목은 사랑은 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아라. 소유하지 않는 사랑. 가장 중요한 거.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다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